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원유 상장지수 증권, ETN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은값이 저평가됐다는 분석에 은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와 수출 회복세가 1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며 실물, 고용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원유 상장지수 증권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발행증권사 등은 유가 급변동에 따른 ETN 상장 폐지 및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대상으로 경보를 울리고 나섰습니다. 유가가 하루에 50% 오를 경우 인버스 레버리지 ETN 3개 종목이 또 100% 오를 경우 이 3개 종목을 포함한 인버스 ETN 6개 전 종목이 상장 폐지 및 투자금 전액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유 인버스 ETN 상품 6종의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총 5,055억 원이며 이 중 유가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3종의 시총이 4,006억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만약 하루 동안 유가가 50% 이상 반등하면 인버스 레버리지 ETN 3종 4,006억 원어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셈입니다. 이달 기업 회사채 발행 규모가 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회사채 발행액은 1월 6조 8천억 원 수준에서 2월엔 12조 3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3월 5조 1천억 원으로 다시 줄어든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 우려가 커지며 회사채 발행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사채 상환액은 3조 9,338억 원으로 발행액 1조 2천억 원을 넘게 웃돌아 순상환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회사채 금리가 상승해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회사채 발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도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전 세계 자동차 공장 10곳 중 7곳이 가동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달 16일 기준 글로벌 주요 자동차 브랜드 13곳의 글로벌 공장 가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 14개 나라에 설치된 공장 300곳 중 71%가 셧다운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GM의 경우 8개 나라에 설치된 공장 38곳 중 34곳이 문을 닫아 가동 중단율이 89.5%에 달했고 독일 다임러도 10개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 27곳 중 88.9%가 셧다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도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85.7%, 르노 85%, 포드 82.8%, BMW 81.2% 등의 가동 중단율을 보였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 비율이 35.3%로 가장 낮아 경쟁사들보다 생산 타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작법인 설립과 환율 효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소폭 증가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는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과 생산 중단으로 42.1% 급감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오후 서울 본사에서 2020년 1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을 열고 1분기 영업이익이 8,638억 원, 매출이 25조 3,19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지만 이는 미국 자율주행 전문업체 앱티브와 합작법인으로 발생한 기타 매출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했습니다.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코로나19의 타격으로 11.6% 준 90만 3,371대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더 뉴 그랜저와 GV80 등 신차가 출시됐지만 13.5% 줄어든 15만 9,061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해외 시장 역시 중국과 인도, 유럽 등의 수요 감소로 11.1% 줄었습니다. 매출액은 우호적 환율과 신차 및 SUV 제품 믹스 개선 등으로 전년비 5.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2분기부터는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유동성 확보, 생산 유연성 확대와 재고 관리를 통한 손익 처질 최소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히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판매 회복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도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선방했습니다. 네이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분기 광고 사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쇼핑과 간편 결제 등의 선전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네이버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7,321억 원, 영업이익 2,215억 원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14.6%, 7.4%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 7조 1,989억 원, 영업이익은 8,003억 원, 순이익 6,49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4%와 239%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IT 수요가 증가한 덕분에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영업 실적을 거뒀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을 찾는 수요가 늘며 금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과 함께 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귀금속, 은이죠.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은값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은투자법 그리고 주의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이 아니라 이제 은입니다. 네. 거래량이 금이 늘어났고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은도 찾는 사람이 좀 증가하고 있나요, 실제로? 네, 골드바가 있다면 당연히 실버바도 있습니다. 있겠죠, 예, 금은방에서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최근 시중에서 이 실버바가 말 그대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이 현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은 36.7톤, 올해는 작년에 육박한 34톤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현재 주문해서 밀려있는 대기 수요가 7.5톤 정도인데요. 한 달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회복이 되고 경기가 호전이 되면 실버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규모가 골드보다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인지 실버바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전에 현장을 좀 지켜보니까 이 은을 사고 팔겠다는 이런 문의 전화 계속 걸려왔고 이 실버바를 보내기 위한 택배 포장도 이렇게 한창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금은방 말고도 시중에서 이 실버바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 KB국민은행의 지난 3월 실버바 판매 중량은 이 310kg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달보다 9배 넘게 뛴 건데요. 이달 초순까지만 해도 이 100kg 넘는 실버바가 팔렸고 판매액도 함께 급증했습니다. 예.
지표상으로 보니까 좀 증가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은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잖아요. 요인은 뭡니까? 네, 한마디로 은이 좀 저평가됐다, 약간 이런 겁니다. 예. 코로나19로 안전자산 매력이 올라가고 이 주요국이 돈 풀기에 나서면서 이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예. 이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서를 내고 이 온스당 1,600달러에 머물고 있는 금값이 18개월 안으로 3,000달러 갈 거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반면 금보다 은은 낮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 이 시세도 오르내림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금보다 가격 오름세가 좀 더딘 편인데요. 예. 이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7일 기준 국제 금 현물값을 은 현물값으로 나눈 비율이 이 110.7배까지 올랐습니다. 즉 금값이 은값보다 이 110.7배 높다는 건데,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같은 기금속인 은만 이렇게 좀 유독 강세를 보인 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만큼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금과 달리 은은 전 세계 소비 절반 이상이 합금, 태양광 등 산업용 수요입니다. 금융시장과 동시에 실물 경기도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은값이 치고 올라가지 못한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네, 금이랑 은이랑 생각을 할 때는 귀금속으로는 비슷하겠지만 산업재에서 쓰이는 역할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요인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는 건가요? 네, 이런 기대감에 최근 사람들이 은을 좀 사들인 것으로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데, 이 현재 100배가 넘는 금, 은 가격 상대성은 이 은 가격이 지난해 8에서 90배 수준 좀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서면 은 가격이 반등세를 타면서 시세 차익 등 투자 매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있는데 괴리감이 커지면은 그렇죠. 뭐 하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서 네. 그 갭을 맞추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반등 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앞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금방 가셔서 그냥 실버바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에서도 실버바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그리고 지난 9월부터 NH농협은행이 판매를 시작해서 모두 4개의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현물 구매는 금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10%가 부과되니까 이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예. 금이랑 비슷한 점이 있네요. 세금 문제 있다. 그리고 일단 현물이다 보니까 보관이 좀 어렵다. 그러면 KLX 금시장이나 실버 통장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네. 뭐 비슷한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쉽게 계산해 보면 이 골드바 1kg 살 돈 가지고 이 실버바 100kg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예. 양이 많다 보니까 보관도 좀 어렵겠습니다. 이 금 투자할 때 추천해드렸던 방법이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을 좀 이용하자, 이런 거였는데 은을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현재 없습니다.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실버뱅킹을 좀 이용해 보는 건데요. 신한은행의 은 적립식 통장, 이 실버리슈가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은 현물을 쉽게 사고 팔지 않아도 이 그램 단위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 은 분량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면 인출할 때 은 가격과의 차익만큼을 이자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 실제 올해 들어 실버리슈 계좌의 가입 건수와 판매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월 말 기준 총 계좌 수는 7,500여 개였습니다. 2월 말에는 약 160건 늘었고 3월 말에는 무려 900건 넘게 신규 가입자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총 계좌 수는 9,200여 개까지 올랐는데요. 투자 수익률은 국제 은 가격과 원달러 환율 변동상을 따라서 좀 결정되는 겁니다. 다만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차익이 발생하면 이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는 점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예. 여기도 세금은 붙는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투자 시의 주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주의할까요? 네, 은 관련 펀드에 좀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 은의 투자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좀 할 수 있는데 네네. 펀드 역시 앞서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 나면 소득세 15.4% 내야 한다는 점 알아둬야겠고요. 좀 투자 유의사항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금은 귀금속으로서 즉 보유 용도로 많이 가지고 있고 은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0%가량이 산업 용도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러한 구리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금이 달려가고 있다면은 경기가 개선됐었을 때 선두주자로 또다시 나선다면은 구리가 있다면은 구리와 금의 사이가 어떻게 보면 은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같은 구리의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기의 변동성 측면에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드릴 것처럼 산업활동에 따라 변동성이 좀 존재하지만 현재 은 가격이 워낙 저점이다 보니까 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 금에 이어서 오늘은 은투자 관련된 이야기 주의점들까지 들어봤고요. 금융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8월 21일부터 인터넷 포털 등의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지만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 등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편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업체는 관계 당국에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허위 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쳐야 합니다. 플랫폼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을 발표하고 벤처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2020년을 벤처 투자를 통한 디지털 경제 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신규 벤처 투자 규모가 코로나19에 따른 우려보다 적은 영향을 받은 7,4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소폭 감소했습니다. 영상, 공연, 음반과 유통 서비스 분야의 벤처 투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58%, 39% 감소했지만 화학 소재와 게임 등의 벤처 투자 금액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바이오, 의료,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의 벤처 투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K바이오 의료기업의 1분기 투자액은 2,24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정보통신 분야도 지난해 동기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를 디지털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찾아올 온라인 경제와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 경제가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배정된 예산은 2017년 2조 원, 2018년 3조 원, 2019년 4.3조 원으로 매년 1조 원 이상 늘고 있는 상황으로 대규모 벤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니콘 기업의 수는 지난해 5개 신규 유니콘이 탄생해 총 1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경제TV가 주최하는 센 라이브 포럼 수축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케이블 방송과 유튜브로 실시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언택트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새로운 포럼의 미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참여자들은 화상 연결과 채팅을 통해 전염병 창궐을 예측한 유럽 최고 지성 자크 아탈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 정훈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내에서 책으로만 만날 수 있던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가 서울경제TV에서 개최하는 센 라이브 포럼을 통해 한국 독자들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아탈리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센 라이브 포럼에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이기는 인사이트와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서울경제TV 케이블 채널을 시청하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라이브를 검색해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조연설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아탈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대신 오후 2시부터 프랑스 현지 화상 연결로 진행됩니다. 아탈리는 기조연설 이후 코로나, 변화, 그리고 미래 경제를 주제로 서울 상암동 서울경제TV 스튜디오에 있는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과 대담을 진행한 뒤 시청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미리 사전 접수한 시청자 중에서는 자크 아탈리와 화상을 통해 직접 대화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기조연설에 앞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한국 기업의 수축경제 극복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김준규 코트라 시장정보팀장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굴한 비즈니스 아이템을 이밀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가 새롭게 떠오르는 구독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주제 발표 이후에도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생활 방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독일 당국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독일과 미국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인체 임상 시험을 허가했습니다.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 화이자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시험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첫 번째 인체 임상 시험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임상 시험에는 18세에서 55세의 시민 20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미국에서도 임상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연꽃. 중국 슈퍼리그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소유한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공개한 새 축구장의 모습입니다. 연꽃 모양의 이 축구장에는 총 1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조 800억 원이 투자되며 2022년 개장할 예정입니다.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완공이 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축구장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 축구장 건립은 중국 정부의 뉴 인프라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20세기 초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댐과 도로, 항만을 건설했던 미국의 뉴딜 정책에 빗대 중국판 뉴딜 정책이라고도 불립니다. 7,000제곱미터 규모의 튤립밭으로 매년 10,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일본 사쿠라시의 한 공원. 예년 같으면 노랗고 빨간 튤립으로 가득해야 할 꽃밭이 잔디밭처럼 파랗기만 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한창인 가운데 공원에 방문객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튤립 10만 송이를 잘라낸 겁니다.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사쿠라시는 튤립 축제를 취소했지만 튤립을 보러 오는 방문객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방식이지만 사쿠라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튤립을 모두 제거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행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콜롬비아의 한 대학교가 로봇을 활용해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졸업식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로봇이 대신했습니다. 집에서 로그인한 졸업생의 얼굴이 로봇 가슴에 위치한 태블릿에 뜨면 해당 학생의 졸업장을 로봇이 대신 수령했습니다. 이 대학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어있는 강당에서 졸업식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가까이 지내겠다는 다짐으로 졸업식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봇을 통해 졸업장을 전달받은 학생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졸업을 하게 됐지만 로봇이 졸업의 기쁨을 안겨줬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지역 공장 상당수가 조업 중단 명령에 불복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주 비필수 기업의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공장들이 가동을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장 근로자 수백 명이 공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멕시코 국경 도시 내 미국 회사 공장에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라며 아이가 있는데 직장에 나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 정부 권고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에서 고양이 2마리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애완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2마리의 고양이들은 각각 다른 집에서 길러졌습니다. 2마리 모두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앓아 주인들이 동물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또 다른 고양이들은 감염 징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이의 주인들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는 또다시 건조해졌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영남, 수도권과 충북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전국에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우셨죠? 오늘 서울은 낮 최고 기온 12.6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7도가량이나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도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부터는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대전 1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9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18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와 전주 18도, 부산 16도, 대구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은 최고 3m, 동해상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점차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